몽골군 수송선단이 괴멸됐지만 아직 육군 전투력이 훼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고는 서두르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독려했습니다. 몽골군은 탕롱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오구츠의 돌격대가 북쪽에서, 나머지 병력은 홍강을 거슬러 올라가 동쪽에서 탕롱성을 공략했습니다. 베트남 인종은 다시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몽골은 몇몇 도시들을 더 점령했지만 그 뒤 전선이 정체됐습니다. 베트남군의 격렬한 저항과 함께 벌써 군량 부족으로 몽골군 병사들이 굶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고는 아버지 쿠빌라이에게 절박하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어처구니 없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번돈 해전에서 무사히 돌아온 일부 수송선에다 급히 배들과 식량을 보충해 새로운 선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마레의 전투함대를 중국 하이난까지 불러 수송선단을 호위해 함께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트남 북부 해안을 따라 내려온 몽골군의 연합함대가 바익단강 어귀를 20여 킬로미터 남겨놓은 꾸아록 해협을 지날 무렵 기다리던 베트남 수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하롱시 앞바다로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어 전함들이 숨어 있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베트남군 수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차있던 반면 몽골군 수병들은 대부분 징발된 한족들이었습니다. 바다 위 난전 속에서 한족 병사들이 정복자인 몽골을 위해 얼마나 충성을 보였을지는 쉽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전투함과 수송선이 뒤섞인 것도 몽골군의 기동성을 저해했습니다. 대전투가 벌어졌고 베트남이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속도가 느린 몽골 수송선들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우기는 바짝바짝 다가오고 곳곳에서 베트남군의 습격으로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1288년 여름 토고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베트남은 너무 덥고 습하며 군대는 지쳤다면서 철군을 선언했습니다. 몽골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육로로는 랑선을 향해 바다로는 바익단강을 통해 퇴각하기로 했습니다. 정꾸옥두어는 베트남군 병력을 둘로 나누어 사위인 팜응우라오 장군에게 북쪽 국경으로 이동해 몽골군의 퇴각로를 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바익단강으로 향했습니다. 몽골군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조만간 다시 침략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정꾸옥두어는 350년 전 웅옥괴인이 사용했던 전술처럼 바익단강 바닥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염초와 볏짚을 실은 배들을 강 한편에 숨겨놓았습니다. 몽골 수군이 내려오자 군선을 보내 싸움을 걸었습니다. 베트남군의 소형 군선들은 몽골 전함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달아나기를 반복하며 몽골 수군을 유인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 수군 본진이 눈앞에 나타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제 막 썰물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몽골 전함들이 강바닥의 나무 말뚝에 걸려 기울어지자 베트남 수군이 화공을 퍼부었고 강 양쪽에 숨어있던 육군까지 뛰어나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이날 전투로 몽골 군선 100여 척을 침몰시키고 400여 척을 노역했습니다. 육로로 퇴각하던 몽골군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베트남 병사들뿐 아니라 농민들까지 이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2차 침입이 끝나고 몽골 포로들을 돌려보냈다가 호위를 침략과 학살로 되돌려받은 베트남인들은 몽골 패전병을 살려보내지 말아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몽골 육군 중 살아서 국경을 넘어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침략군이 물러간 뒤 인종은 곧바로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 사신을 보내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사신은 전쟁에 대해 사과하고 우리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살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다소 누그러진 어조로 왜 참파 공격로를 열어주지 않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베트남과 원나라는 서로 전쟁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등 한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직접 알견하라는 쿠빌라이의 요구를 인종이 병을 핑계로 거부하자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사실 쿠빌라이는 마음속으로 베트남 정복의 야심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 이후 계속된 정복 사업이 베트남에서 멈춰버린 것이 몽골 제국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여긴 것입니다. 원나라 대신들은 더 이상의 베트남 원정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황제의 의지 앞에서는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1294년 쿠빌라이가 병으로 사망하자 출병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쿠빌라이의 손자로 원의 황제 자리를 이은 테무르는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오랜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세 차례 몽골의 침략 기간 동안 베트남은 많은 것을 잃고 고통받았지만 강화된 왕권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동남아 군사 강국의 위상을 떨쳐 대외 관계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베트남은 장기간의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